네, 그럼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또 빠지지 않는 그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봐야 될 부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우크라이나 쪽의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LNG 선수주가 증가한다. 이것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최현지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인데요. LNG 선수주 증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LNG 선의 좀 물량을 좀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고 늘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LNG 선의 발주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업계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지금 한국조선사는 LNG선 시장에서 약 90%를 지금 수주를 하고 있죠. 최근에 LNG선 발주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성과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LNG선 발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주로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그 조선주들이 그렇게 지수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오르지도 않고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횡보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LNG선의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수익성이 아무래도 더 좋아져서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선주 사도 된다는 시각이세요? 예, 지금 조선주 지금 차트 한번 잠시 보실까요? 한국조선해양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크게 빠질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서부터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이것을 좀 들여다 나를 LNG선에 대한 수주 증가, 이에 따른 영향으로 조선 섹터 좋게 봐도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좀 전에 차트 보니까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데 현재 시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영일 전문가님은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져오셨는데 차분한 매매가 중요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어제도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거지만 계속 사모아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코멘트 좀 더 이어볼까요?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악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완화되는 그러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이슈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푸틴 대통령이 이 평화유지군 명령으로 이제 파병을 승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나 혹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제재를 들어갔죠.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은행에 대한 이제 제재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스트림 2에 대한 노드스트림 이제 2에 대한 이제 가스관을 이제 중지를 하겠다 이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이 침공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이 전쟁 분위기를 이제 유도하는 것 자체가 푸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이제 큰 이득이죠. 이 천연가스나 혹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건은 이러한 부분, 이 불확실성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침공을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거지만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언제든지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또 대화를 하겠다 이제라고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지금 이래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때문에 이제 사실 어제 지수가 3% 4% 혹은 그 이상 빠져도 이제 이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0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여태까지 하락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저점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또 뭐 시장 무관하게 장세 무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낙폭이 과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이제 좀 포트를 꾸려 나가는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일 전문가까지 이렇게 두 분 모두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코멘트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자사주 매입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근래 들어서 셀트리온 그룹, 메리츠 그룹 등 이런 업체들이 자사주 매입 소식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장 많이 밀릴 때도 메리츠 그룹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자사주 매입효가 톡톡히 봤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지 최현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최근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어제도 자사주 매입 기업들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대한제강 등인데요. 지난 21일이죠. 21일에 메리츠 금융지주랑 메리츠 화재는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자사주 매입을 1,000억 원씩 각각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500억 원, 그다음에 3,000억 원, 각각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또 다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고요. 대한제강도 350억 원을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사주 매입에 이런 강세를 보인 거는 결국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뭐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는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할 예정이어서 더욱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특히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제 상승폭을 좀 줄였는데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지만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면은 조금 더 하방을 좀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제강은 어제 굉장히 강했죠. 대한제강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강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강세가 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 26,000~27,000원, 작게는 25,000원 정도를 상단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가가 조금 밀리면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만 볼 때 또 틈새에서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최현수 전문가 이 시간에 폴더블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선전을 했죠. 과연 오늘의 이 아이디어, 이 포인트는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관심 가져보시죠.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가 제시하는 부분은 바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도 시장 대비로는 양호한 움직임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이제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어지러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겠죠. 때문에 이제 최근 시장에서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좀 그나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또 그러한 종목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엔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은 15만 명 이상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는 27만 명 이상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이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을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정책적인 이전 제재가 이제 계속해서 완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이제 살아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 시장에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로 이제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화장품, 뭐 면세점, 여행주 등등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있는 이런 섹터군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때문에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코로나 구간의 실적 방어를 잘 하면서 이제 올해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실적이 더 올라와 준다든지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또 시장 무관하게 좋은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엔터주가 지금 현재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엔터주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공연, 그다음에 뭐 NFT, 메타버스 공연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또 신기술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실적 방어를 잘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올해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뉴 오프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좀 바닥을 돌려내면서 이제 좀 고개를 틀어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번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될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이제 엔터, 리오프닝 쪽에서도 이제 엔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서도 엔터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각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추천주 어떤 게 나왔을까요? 보시죠. 오늘 장에서 두 분의 선택, 최영주 전문가 NHN 벅스, 김영일 전문가가 오션 브릿지. NHN 벅스 어떤 모멘텀 보시나요? 최영주 전문가님. 예, 역시 싸이월드 관련주인데요. 싸이월드 백그라운드 뮤직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싸이월드 앱이 지금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작년도에 이제 비용 절감으로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돼서 앞으로도 이제 뭐 실적이나 재무 구조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NHN 벅스 최근에 얼마 전에 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하고 지금 약간 주가가 지금 횡보하는 국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벅스였습니다. 오션 브릿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점 좋아 보이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오션브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의거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대부분 매출이 발생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가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1차 벤더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오션브리지도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 과정을 사용하는 이제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 확충에 따른 이제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SK온, 뭐 삼성, SDI, LG 화학 쪽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장비를 이제 납품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올해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본격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더욱 더 좋은 그런 실적을 이제 달성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쭉 좋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쭉 조정이 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상장 이후에 최고의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 상승 또한 충분히 이제 이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특징주로, 오늘의 추천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시초가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구간, 2차 목표가는 17,500원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 구간은 13,500원 구간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7, 8%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좀 방망이 짧게 잡는 전략 맞으신가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을 드린 건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 구간이 그 구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워낙 이제 뛰어나게 기대되는 만큼 이제 추가적인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악재가 이제 여기저기 조금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정세에서는 사실 그만큼의 수익도 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추천주 NHN 벅스, 오션 브릿지까지 알아봤습니다.